2008년 금융위기. 모두가 TV 앞에서 CNN을 틀고 주식 어플을 실시간으로 새로 고침하고 있었다. 한 투자자는 말한다. 계좌는 떨어지는데 뉴스는 멈추지 않는다. 그 순간 사람들은 선택을 유예했다. 더 지켜보자, 조금만 더 확인하자. 하지만 그와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인 인물이 있다. 워렌 버핏. 그는 그 시기 오히려 신문을 읽지 않았다. 지금은 감정을 자극하는 정보보다 내가 세운 기준을 다시 확인할 시간이다. 버핏은 그렇게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남들이 팔 때 사들였고 역대급 투자 수익을 남긴다. 오늘은 왜 세계 부자들은 위기일수록 정보를 차단하고 세상과 연결을 끊고 조용한 구조 속에서 스스로의 판단을 회복하는가? 그 고유한 결정 시스템을 이야기로 풀어보려 한다. 1장. 위기가 오면 우리는 왜 더 많은 정보를 찾는가? 위기 상황이 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든다. 더 많은 뉴스를 확인하고 누군가에게 묻고 SNS에서 사람들의 분위기를 훑는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말한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인간은 통제감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다. 정보를 모을수록 안심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시나리오가 동시에 떠오르면서 판단은 늦어지고 감정은 무너진다. 이걸 부자들은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정보를 더 모으는 게 아니라 먼저 끊는다. 2장. 머스크는 위기 때 가장 먼저 정보를 끊는다.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는 언론과의 전면전으로 세상이 뒤집힌 상황에서도 놀랍게도 뉴스를 읽지 않았다. 그는 PR 부서를 없애고 사내 이메일을 제한했으며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직접 내 방으로 오라고 했다. 당시 임원회의에서 그는 말했다. 지금은 정보가 아니라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다. 머스크는 위기 상황에서 정보를 끊고 결정을 내릴 공간과 속도를 먼저 확보한다. 정보가 늘어날수록 결정은 뒤로 밀리고 조직 전체가 마비되기 때문이었다. 3장. 워렌 버핏은 위기일수록 신문을 치운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모두가 뉴욕타임스를 읽고 월가 해설 기사를 분석하고 있을 때 워렌 버핏은 조용히 말했다. 신문은 정보가 아니라 감정을 팔고 있다. 그는 뉴스의 헤드라인이 사실보다 훨씬 과장되고 사람들의 불안을 확산시킨다고 봤다. 그래서 그는 신문을 접고 오로지 두 가지에만 집중했다. 1. 과거 위기 때의 숫자 흐름. 2. 지금 이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 이것이 바로 버핏식 고유한 투자 결정이다. 4장. 필 라이트는 위기일수록 말 없는 산책을 한다. 나이키의 공동 창업자 필 라이트. 그는 슈도그에서 말한다.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고 뉴스도 보지 않았다. 대신 매일 오전 6시 30분간 조용히 숲길을 걸었다. 나는 감정이 흔들릴수록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는 감정을 흔드는 뉴스, 확신 없는 조언, 빨리 결정하라는 압박 대신 단 하나의 질문을 반복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가? 5장. 저커버그는 위기일수록 가장 늦게 SNS를 켠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아이러니하게도 SNS의 제왕인 그는 위기일수록 SNS에 가장 늦게 접속하는 인물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세상의 반응보다 내 반응을 먼저 본다. 그는 먼저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만 적는다. 그런 다음 SNS를 켠다. 세상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만. 6장. 위기에서 부자들이 꺼내는 것은 질문지다. 사람들은 위기 때
정보를 찾지만 부자들은 질문을 꺼낸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이 불안은 정보에 근거한가, 감정인가? 내가 지금 통제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판단을 되찾기 위한 구조다. 부자들은 정보보다 질문을 통해 기준을 회복한다. 7장. 정보는 많을수록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말한다. 선택지가 3개를 넘으면 인간은 결정을 미룬다. 그건 생존 본능이다. 결정 위험이라는 공식을 두뇌가 학습했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이걸 안다. 그래서 정보가 많아질수록 더 보자가 아니라 덜어내자를 선택한다. 결정은 정보가 많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준이 명확한 사람에게서 나온다. 8장. 머스크는 정보보다 패턴을 먼저 본다. 머스크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언론이나 SNS가 아닌 이전 로그 데이터부터 확인한다. 트위터 인수 직후의 회의에서 누군가 이건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말했다. 전례 없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그는 과거와 유사한 시기, 비슷한 압박 속에서 어떤 결정을 했고 무슨 결과가 나왔는지 기억된 패턴을 먼저 찾는다. 그것이 곧 예측력 없는 정보보다 강한 기준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9장. 버핏은 정보가 많을수록 종이를 줄인다. 위기 상황에서 회사들은 긴 보고서, 방대한 분석 자료를 들고 온다. 그때 버핏은 말한다. 10장이 넘는 보고서는 판단을 막는 구조다. 그가 신뢰하는 것은 1장의 요약, 한 문단의 논리, 그리고 단 하나의 숫자 흐름이다. 정보의 양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보고 판단한다는 것. 버핏의 책상엔 늘 단 3개의 서류만 놓여 있다고 한다. 오늘 결정할 수 있는 일만 눈앞에 둔다. 는 철학 때문이다. 10장. 부자들은 먼저 물리적 고요를 만든다. 머스크는 결정이 필요한 날엔 어떤 회의실을 쓰는지도 정해놓는다. 그 방엔 전화가 없고 창문이 작으며 조명은 일정한 밝기만 유지된다. 버핏은 전화기와 인터넷이 차단된 서재방을 따로 둔다. 그곳에서 그는 오직 책과 숫자만 본다. 필 라이트는 오레곤의 숲길을 따라 1시간씩 조용히 걷는 코스를 의사결정 전에 반드시 돈다. 판단은 고요한 구조 속에서만 명확하게 만들어진다. 이들은 정신의 고요 이전에 물리적 고요를 먼저 만든다. 11장. 위기일수록 내 소리를 들어야 한다. 위기의 본질은 외부 소음이 아니다. 내부 기준의 붕괴다. 그래서 부자들은 뉴스보다 질문을, 속도보다 구조를, 속보보다 기억된 패턴을 먼저 꺼낸다. 그리고 결정의 순간 항상 같은 기준을 되새긴다. 지금 이 정보는 누구의 감정을 담았는가? 지금 이 결정은 나의 기준을 지키고 있는가? 지금 이 공간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가? 12장. 당신은 위기 속에서 무엇을 먼저 끊을 수 있는가? 지금도 우리는 좀 더 알아봐야 해. 조금만 더 들어보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끊임없이 더 많은 정보를 향해 불안을 감춘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정보의 양이 아니라 그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의 유무다. 머스크, 버핏, 나이트, 저커버그. 그들은 그 기준을 고요한 공간, 단단한 루틴, 그리고 반복된 질문 속에서 만들어 왔다. 결론. 지금 당신은 위기가 오면 정보를 더 찾고 있진 않나요? 더 많은 뉴스, 더 빠른 반응, 더 많은 피드백. 그게 오히려
당신의 판단을 무너뜨리고 있진 않나요? 부자들은 말합니다. 정보는 구조 안에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정보를 끊어야 할 때일까요? 지금까지 부자들을 연구하는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인사이트도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